8월 7일 코인 시장에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몇 달 동안 모두가 기다렸던 클래리티 액트, 코인 시장이 기다리던 가장 큰 규제 이벤트가 또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며칠 뒤 두 번째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엔 의회가 아니라 SEC, 증권당국이 올해 최우선으로 내걸었던 암호화폐 규칙 하나를 무기한 연기해버립니다. 시장을 극적으로 살릴 수 있었던 두 개의 엔진이 거의 같은 주에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가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시장이 죽지 않았어요. 무너져야 정상인 자리에서 오히려 조용히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제목을 덮고 그들이 실제로 한 행동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누군가 조용히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떠났거든요. 그 쪽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오늘은 이 시장이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못 본 다음 장면이 남아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온다면 어떤 갈래로 오는 건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안이 미뤄지던 그날 상원은 그냥 조용히 휴회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튜니 문 닫기 직전에 절차 하나를 걸어놓고 갔어요. 이걸 클로처라고 하는데 토론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절차인데 여기서 필요한 표가 60표입니다. 그리고 그 표결 날짜가 바로 9월 15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죠. 이 클로처에서의 60표는 법의 최종 통과가 아니에요. 그날 60표가 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 하나가 열리는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의아하고 절묘한 타이밍이 눈에 밟힙니다. 끝난 법이라면 조용히 휴회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돌아와서 앞으로 밟을 절차를 예약해두고 떠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5월 그때도 코인 시장엔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었어요. 이 법도 상원에서 같은 표결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죠. 그날 기사만 보면 법이 그대로 좌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1일 뒤 다시 표결을 엽니다. 이번엔 60표를 가볍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 법은 결국 통과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방금 그 존 튠입니다. 첫 표결이 깨진 뒤 그 사이 협상을 다시 붙이고 표를 모아서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첫 실패는 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죠. 물론 그때 법과 지금 법이 똑같진 않아요. 지금 게 훨씬 복잡하고 그래서 통과 가능성도 더 낮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건 결과가 아니라 순서예요. 실패하고 협상하고 다시 절차를 걸고 표를 모은다. 같은 사람이 지금 다시 그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인트로에서 말한 두 번째 사형 선고, SEC 말입니다. 이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 정부도 규제 당국도 코인에 등을 돌렸구나. 그런데 저는 정반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규칙과 법은 다릅니다. 법이 규칙보다 위에 있어요. 규칙은 규제 당국인 SEC가 만들고 법은 의회가 만듭니다. 그리고 규칙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위에 법이 없으면 완전한 명확성을 못 줍니다. 집 인테리어는 다 해놨는데 그 집이 내 땅에 지어진 건지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때문에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아도 땅 문제가 안 풀리면 아무도 마음 놓고 못 들어옵니다. 그럼 SEC는 지금 어떤 인테리어를 해놨을까? 지금 SEC 위원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를 아예 암호화폐로 잡았어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대놓고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고 있는 게 주식의 토큰화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가 진짜 애플,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잡고 그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토큰을 발행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사고 팔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플랫폼 매출이 되고요. SEC는 이걸 막기는커녕 규칙을 만들어 길을 터주려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도 플랫폼 자체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죠.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연기되자 SEC도 똑같이 멈추게 된 겁니다. 땅 문제가 안 끝났으니 인테리어 완성을 잠시 멈춘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위의 법은 왜 이렇게까지 안 풀리는 걸까요? 여기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클래리티가 연기됐던 쟁점도 사실상 SEC가 밀고자 했던 쟁점입니다. 주식을 토큰화할 때 그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토큰을 발행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애플 주식을 사고 팔죠. 그런데 이 주식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위에 토큰을 만들어 거래하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 주식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겁니다. 주식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도 있고 거래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기존 주식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가 많아집니다. 거래가 많아지면 수수료가 생깁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같은 상품까지 붙일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 하나가 열립니다. 문제는 기존의 주식 소유권을 관리하던 월가의 오래된 기관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 주식으로 왜 남이 시장을 만드느냐, 이러다 관리 안 되는 그림자 시장이 생긴다며 계속 반대하고요. 양쪽 다 뒤에 아주 힘센 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SEC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소송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센 돈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건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멈춘 건 코인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규제 당국이 코인을 싫어해서도 아니에요. 기술도 준비됐고 SEC는 문을 열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최종 규칙을 정해줘야 할 법이 힘센 돈들의 싸움에 발이 묶여 의회에 멈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은 죽은 게 아니라 정치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코인은 끝났나요? 가 아니라 그 정치적 교착이 언제 어느 쪽으로 풀리는가? 현재 의회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수익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죠. 다만 민주당의 반응은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합의점이 없는 것 같고 올해 안에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무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상하게 일정이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해요. 여기서 궁금한 건 왜 하필 클로처 표결이 9월 15일이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의원들의 휴회가 끝나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9월 10일 미국 공화당이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위한 전국 단위 컨벤션을 열어요. 목적은 뚜렷합니다. 중간선거 직전 공화당 지지층을 한번 크게 결집시키자는 거죠. 여기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와 후원을 많이 받아 당선된 트럼프는 등 돌린 암호화폐 투자자 민심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버지니아 같은 주들부터 중간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가 시작돼요. 이제 이때부터는 의원들은 법안보다는 선거에 집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이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9월 10일과 18일 사이인 15일밖에 없죠. 이때 공화당은 클로처를 통과시켜야 빠르게 표심을 얻어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코인 시장이 망해도 조용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8월 19일 백악관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같은 코인 회사들을 비롯해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전통금융까지 그리고 SEC와 재무장관까지 한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는 자리일까요? 작별 인사하려고 모인 자리는 아니겠죠.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더 밀어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백악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매스컴에선 코인 시장이 죽었다고 할 때 오히려 뒤에서는 계획된 빡빡한 일정을 잡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월 7일 코인 시장에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클래리티 법안이 8월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직후부터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의 행동이 사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8월 19일 백악관은 암호화폐 기업과 SEC, 전통금융회사까지 한 곳에 모읍니다. 9월 9일과 10일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첫 중간선거 전국 컨벤션에 모입니다. 그 직후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9월 15일 클래리티의 60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작 사흘 뒤부터 일부 주에서는 중간선거 투표 절차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일정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클래리티 하나를 위해 짜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건 그보다 단순합니다. 8월에는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런 장면을 지니어스 액트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정말 코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정치적 승부가 시작된 건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주는 건지 답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8월 19일 그리고 9월 15일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뉴스 제목보다 실제 행동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